그래서 평창 결의안 채택에 유일하게 반대한 사람이 바로 대한애국당의 조원진이에요. 이 조원진이 저번에 현송월 단장 왔을 때는 서울역에서 인공이 불태웠고요. 네. 이번에 그 묵호항에 만경공화가 들어왔는데 거기 가서도 인공기를 불태우는 그러니까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반대하고 달려가서 이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삭힐 수가 없는 게 그 영상 보시면요. 만경공화가 들어와요. 빤히 북한의 선수단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그 항구에서 경찰이 지키고 있고 온갖 난리가 나요. 그러면서 인공기도 불태워요. 어쩌라는 거지? 그런 선수단이 무슨 죄가 있나요? 저도 지금 한심한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저는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입법권을 갖고 있는 자가 국민의 세비를 수십억씩 받은 자가 헌법에 보장된 입법권의 임무, 나라의 평화와 통일 이게 기본 의무거든요. 입법권자들이 그걸 위해서 좋은 법률들을 제정하고 또는 한반도의 평화와 더 나아가 우리의 역사적 사명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해야 될 그 당사자가 그죠 엄중하게 보장된 거잖아요. 입법권이. 그런데 평화 올림픽을 하겠다고 협약을 하겠다는 체결식에서는 반대하고 달려가서 모처럼 만에 북한 선수들이 한국에 오는데 거기 가서 반대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 이게 탄핵 제도가 있었더라면 국회의원 탄핵 제도가 있으면 바로 발의돼서 탄핵해야 될 사람이고 이거는 자기의 임무를 반기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쓰레기 같은 생각이고요. 이런 자들은 다시는 국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야 되는 것도 우리의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엄연히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고요. 거기에서는요. 109조에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경찰은 북한의 인공기를 불태워서 북한 선수들과 북한의 그 관계자들을 자극하려는 이런 고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모욕하는 행위는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평창올림픽 지원법도 마찬가지예요. 네. 다 위반이거든요. 그러면 경찰이 바로 체포를 해야 돼요. 경찰 뭐 하십니까? 그러게 조원진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철성 청장님 뭐 하시냐고요. 이명박이 자꾸 나를 이렇게 털어대면 평창 안 갈 수도 있어? 라고 했다가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건 간다. 뭐 연병 진짜. 연병을 하네 진짜. 이명박 쥐꼬리 자전거에 밟힌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씨발. 대통령이 애우상 전직 대통령의 애우상 초대권을 보냈다고 해서 덥석 물어서 간다는 것도 굉장히 싸가지 없는 일이고요. 지금 다스가 MB 거라는 게 밝혀졌고 도곡동 땅도 MB 거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검찰의 시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저는 평창에 갈 것이 아니라 검찰청으로 가야 된다. 초청장이 왔을 때 내가 이명박이라면요 이렇게 답했을 것 같아요. 저는 수사에 대비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 준비를 해야 되니 평창올림픽 못 갑니다. 차라리 그게 솔직한 거 아니야? 김윤옥은 안 온대요. 그러니까 이명박만 혼자 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그런 거지. 두 사람이 또 나타나면 또 비호감이야. 그렇다 보니까 이명박만 안 갈 수가 없어서 가긴 가는 건데. 정말 따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 의혹을 제기한 분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근거를 제시하시오. 절대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서로 비호감이라? 아니, 대문은 같이 쓰더라도 각방 쓰겠죠. 그렇지. 이제 만세가 괜찮은 나이죠. 역시 여성의 감각이 뛰어나네요. 그런데 제가 왜 MB가 평창에 가면 안 되냐고 얘기를 하냐면요. 천안함 기억나시죠? 북한에 더 씌웠잖아요. 북한 1번 맞다. 뭐죠? 펜으로 써가지고 1번 북한 매직으로 파란 매직 1번? 파란 매직 1번. 그렇게 더 씌워놓고 무슨 낯짝으로 가서 북한 선수들 봅니까? 예? 저는 일단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과거에 우리가 의혹으로 한간에서 떠들었던 MB의 비리들이 지금 검찰을 통해서 하나하나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카운트다운 시작됐죠. 다 조사 끝났죠. 오늘 또 압수수색 2군데 했습니다.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거기 가서 지새끼 낯짝 내밀면 안 되죠. 아니 제가 봤을 때 그런 사유로 문 대통령 지금 최소한의 경비만 한다고 하잖아요. 경호만. 문 대통령의 경비가 맞죠. 그놈이 사람이 아니니까. 아니 문 대통령의 경호보다 이명박의 경호가 훨씬 더 두터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래저래 맞을 일도 많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쪽 세력들 입장에서는 어찌 됐건 전직 대통령인데 만약에 개막식장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전국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경호에 신중을 좀 기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또 조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조작할 수도 있어요. 청와대 경호실이, 경호처에서는 촘촘하게 경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더 신경을 쓰시라. 문재인 대통령보다 이명박을 더 경호해라 이런 얘기예요. 반전의 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계올림픽 스케이트 날이 날카롭거든요. 직골이 잘리면 좆되는 거예요. 한 방에 간다니까. 직골이 누가 잘라 이렇게 따지다 보면 완전히 역전돼 버린다니까요. 이번 에피의 제목은 이명박을 경호철저하라 뭐 이런 거고. 근데 여기서 지금 인천광역시 청라지구에 압수수색을 받았어요. 예. 특정 어느 곳이. 거기가 어디냐면은 하나금융의 TI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하나은행이 전 회장이 누구냐면은 김승유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승유 설명 잠깐 들어갈까요? 예. 1943년생으로 MB 정권 시절에 금융권 4대 천왕으로 불리는 사람 중에 하나였죠. 강만수, 이팔성, 어윤대 그리고 김승유입니다. 이 사람이 2012년 이명박의 퇴임 전까지 무려 15년 동안 하나금융 최고 경영자를 맡은 왕 회장으로까지 불렸던 사람인데요. 이명박하고는 속내를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이 당선됐을 당시에는 뭐라고 했냐면 사적인 인연과 공적인 관계를 연결짓는 기사는 안 나왔으면 한다. 개인적으로야 동기동창이지만 나라의 대통령이 된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라고 완전히 강조하며 선을 그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경기고를 졸업하고 이명박과 고려대 경영학과 61학번 동기로 네, 동기죠. 네, 그리고 현재 청계재단 이사까지 네.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되어 있는 거죠. 하나지주 회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2008년에 하나고를 만들었고 초대 이사장까지 했는데요. 이 하나고를 만드는 게 이명박이 서울시장 시절에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고 그렇죠. 합니다. 네. 김승유는 이명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하나금융지주의 회장을 맡으면서 이명박의 다스 관련된 120억 비자금. 세탁을 도와준 건데요. 마치 하나은행이 받아야 될 빚을 받은 양 채권을 만들어가지고 그 돈을 회수한 다음에 세탁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인천에 있는 TI센터라는 곳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온라인에서도 못 뽑는 어떤 데이터들을 거기 가면 직접 뽑아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검찰이 다스, BBK 등등 또는 국정원 특활비든 뭐든 간에 수사하는 주체가 다르니까 거의 모든 맥을 잡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자금이 관리되던 43개 국내 차명 계좌에서 돈을 빼서요. 정상적으로 해외에 입금된 외상값인 것처럼 둔갑을 시켜서 돈을 세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행이 돕지 않으면 이것과 관련해서 농협이 지금 의심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은행이 해외로 국고를 빼는데 역할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 중범죄입니다. 현행법으로도. 그죠? 이 두 개가 완전 확실한 게 농협 같은 경우에는 당시 농협 중앙회장 최원병이라는 그렇죠. 사람. 이 사람이 재임까지 성공을 하고든요. 이런 큰 사고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이명박의 동지상고 선후배 사이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왜 얼마 전에 블랙하우스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농협이 캐나다로 대출해줬는데 아무도 책임 사람 없고 찾으려고도 안 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박의 모든 범죄는 사실은 농협과 하나은행에서 이루어진 작업인데. 그다음에 부산저축은행하고요. 네. 제가 포스코, 자갈치 집중적으로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하나은행은 이명박뿐이 아니었죠. 박근혜 시절에도 국정농단 사건에 독일로 돈이 오고 가는데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이 돼 있던 그런 범죄 단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지금 좀 답답한데 은행권 적폐는 아직 청산되고 있지 않죠. 그다음에 하나은행은 또 채용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지금 돼서 2번을 지금 압수수색을 당했거든요. 점수 조작으로 면접 점수 조작으로 명문대만 채용을 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저는 그게 우리가 이제 그 면면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 합격시킨 자의 뒤에 저는 권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 합격시킨 자의 뒤에 권력이 없지 않고는 이거는 바보짓이에요. 왜 그러냐면 면접까지 통과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은행이 준비한 면접 시험지에 높은 점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은행에 들어와서 충성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점수를 준 거잖아요, 면접관들이. 근데 면접 점수를 조작해서 특정인들을 합격시켰단 말이에요. 이러면 뒤에 청탁이 있지 않고는 안 합니다. 어떤 놈이 우리 은행이 잘 되고 우리 은행이 수입이 높으면 내가 월급이 올라가는데
더 점수가 낮은 놈을 합격시키겠습니까? 저는 이것도 바로 청탁 비리 중 하나에서 수사를 더 깊게 들어가면 권력층이 나올 거다. 혹시 권성동 같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은행이 이미 묵사발 돼버렸고요. 이런 은행은 사실은 돈을 다 빼야 된다. 근데 김승효의 하나은행이 하던 짓이 김승효가 하나고에 가서도 똑같이 하거든요. 똑같은 행위를 하죠. 네, 그것 때문에 2016년 말에 사퇴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부정운영, 성적 조작 똑같죠. 그리고 하나고가 아실 텐데 다들 들어가고 싶어서 제 안 아들도 달라는 원서 학교. 썼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가 입학 정원 중에 20%를 하나금융그룹 직원의 자녀를 선발을 예, 한다고. 우선 선발합니다. 열받네. 네.